센터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43년 5월 25일이에요. 83년 5월 25일생. 아니, 43년. 43년. 어머니 죄송해요. 자, 43년생. 어머니 그러면 이제 80대 초반이신데 무릎이 네. 어떻게 아프고 언제부터 불편하셨는지 원장님께 구체적으로 좀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9월 달에 작년 9월이요? 예, 작년 9월 달에 네. 집에서 의자에 올라갔다가 네. 저기 장우에 뭐 꺼내려다가 네. 떨어졌어요. 네. 아이고, 떨어져가지고 양쪽 어깨 심줄이 다 끊어졌대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수술을 안 하고 지금 견디고 살고 있는데 네. 어떻게 했으면 좋까 하고요. 작년 9월이면 네. 원장님 지금 6개월 이상 좀 경과를 그러시네요. 뵙고 예, 참고 지내셨나 봐요. 어머니 지금 어깨가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네. 뭐가 불편하세요? 이게 돌려지지도 않고 네. 잘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요. 병원에서는 진료는 받아보셨어요? 병원에는 MRI도 병원 2군데 가서 찍어보고요. 네. 떨어졌으니까 이제 머리도 찍어보고 어깨도 그러셨겠죠. 찍어보고 네네. 그랬거든요. 네. MRI는 3번을 찍었고 네. 엑스레이는 2번을 처음에 2번을 네. 찍었는데 엑스레이는 안 나오니까 MRI를 그렇게 많이 그렇죠. 찍었어요. 네. 그 어깨 진료 보신 선생님이 MRI 결과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심줄을 이으면 네. 나이가 있어서 이제 이키는 인데 심줄을 이어놓으면 또 얼마 안 가서 끊어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주사로 해가지고 이제 콜라겐을 그 네. 끊어진 심줄 그 끊어진 데다가 이제 콜라겐으로 주사를 놔주고 네.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MRI를 보고 진료를 하고 진찰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어깨 힘줄이 끊어졌다고 다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힘줄이 없어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연구 논문을 보면 네. 돌아가신 분들을 부검을 무작위로 했을 때 10명 중에 6명은 회전근개가 이미 파열돼 있는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모든 회전근개 파열을 다 봉합을 하고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다만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 그거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게요. 네. 어머니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어깨 움직이는 거랑 지금 움직이는 거랑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시면 결국은 그거는 관절이 망가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 그거는 적극적으로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 진행되거든요.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밥숟가락 드는 거나 머리 감는 게 안 되실 정도로 어깨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콜라겐 주사 치료는 초기 관절염 증상에 해당되는 치료라 회전근개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찢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한 경우에는 일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돼서 어깨가 움직이지 않거나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주사 치료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게 맞는데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방법도 그냥 당겨서 꼬매는 방법도 있지만 그 위에 동종 진피라고 인공 피부를 덧대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넘어져서 회전근개가 끊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오래되신 아니요, 그냥 의자에서 네. 이게 그냥 밤바닥으로 팍 꼬그라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회전근개는 머리도 막 꼬그라졌고 이 네. 어깨 양쪽 어깨가 밤바닥에 푹 와가졌는 거예요. 그 회전근개는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퇴행성 파열 때문에 파열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 상태가 직접적으로 봉합이 불가능한 봉합이 좀 힘들 거라고 아마 판단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봉합하는 방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보강 치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 그 검사하신 자료를 가지고 아마 다른 선생님의 의견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 지금 상태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검사하셨던 자료들 잘 챙기셔서 또 다른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으로 꼭 한번 진료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47년생입니다. 47년생, 이제 70대 후반 되셨는데요. 어떻게 어느 부위가 아프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인데요. 지금 네.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처음부터 다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 아픈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이거 무릎 아프기 시작한 지는 뭐 한 60대부터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러셨어요.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다니셔서 지금도 다니긴 다녀요. 네. 그래 치료도 뭐 좀 받아봤어요. 주사도 약물 치료도 받아보고 네. 주사 치료도 받아보고 뭐 연골 주사도 맞아보고 했는데 네. 요즘도 그냥 걷는데 무릎에는 이상이 안 보여요. 네. 무릎이 이제 올라갈 때 조금씩 맞추는 기가 있는데 네네. 네.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금이 튀어나왔어요. 네, 뒤쪽이 튀어나오죠? 네. 예, 예. 그래서 그거 병원에 갔더니 물이 고였다면서 물을 한 2번 뺐어요. 네. 근데 빼고 나면 또 마찬가지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은 무릎보다도 그게 더 불편스러워요. 그렇죠. 어머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예, 제가 지금 좀 전에 방송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릎에 물이 차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무릎은 주머니로 돼 있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고 물이 계속 네. 차면 어딘가는 물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결국 새어 나가는 데가 무릎 뒷부분에 오금 쪽으로 약간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쪽으로 항상 물이 새게 돼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가 저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체크밸브라고 얘기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물이 흘러가고 다시 들어오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관절이 무리해서 많이 쓰시면 관절 안에서는 물이 생겨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지만 나간 물은 다시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네. 예. 근데 덩어리가 그러니까 계속 뒤쪽 무릎 오금 쪽에 있는 물주머니는 덩어리가 계속 쓰면 쓸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예, 대부분의 경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데 네, 사이즈가 많이 커지면 예, 거기 뒤에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가는데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릎 안쪽에서 원인이 되는 구멍을 막아주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절경으로 관절 안쪽에 연골이 찢어진 부위에서 물이 새는 부분을 찾아서 막아주고 무릎 예. 뒤쪽에서 덩어리가 많이 커서 신경이나 혈관을 누르는 소견이 정밀 검사에서 보인다 그러면 예. 무릎 뒤쪽을 절개를 해서 물주머니를 다 드러내야 되는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를 받아보시고 선생님하고 진찰을 받아보시고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제가 지금 경비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세요. 시간이 없어서 네. 그게 시간이 하려면 만약에 수술이 된다면 오래 걸립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는 길지 않고요. 하루 이틀 정도만 입원하셔도 충분한데요. 예. 수술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수술하시고 무작정 막 처음 수술하시기 전부터 쓰게 되면 상처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맞아요. 되긴 하죠. 예. 예, 아니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가면 될 수 있나 그거를 그거는 수술하신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아버님 혹시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밀 진단이라는 건 안 하고 그냥 가서 엑스레이 정도 엑스레이 찍어본 정도만 거군요. 보신 거죠. 네, 엑스레이는 물주머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셔서 혈관이나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버님 빨리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원장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간보다
지금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전문 병원 찾으셔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잠시 뒤에 다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술 치료법, 앞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또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 역시 주사 치료가 아닐까 합니다. 네. 주사 치료에도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던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줄기세포 치료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네.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 쓸 수 있는데 주사 치료, 지금 말씀드린 주사 치료는 비교적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도 초기에 해당하는 환자들한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네. 보통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외래에서 쓰는 거는 스테로이드, 히알루론산 주사, 또 PDRN 주사, 네. 증식 주사 이런 4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네. 위에 2개 그 스테로이드 주사와 히알루론산 주사는 주로 무릎에서 생기는 염증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PDRN 주사와 증식 주사 치료 이 2가지는 주로 손상된 그 연골 조직들이나 관절 조직들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원인을 조금 찾아서 네.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또 증식 주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증식 주사, 흔히 말하는 뼈 주사와 네. 다른 치료 방법이죠. 네. 저희가 외래에서 주로 쉽게 얘기하는 증식 주사는 영어로는 프롤로테라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는 고농도의 포도당을 손상된 그 조직 주변에 주기적으로 주사를 해줘서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네.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 그 염증 반응을 따라서 또 불이 나면 불을 끌어오는 소방수가 있듯이 염증 반응이 생기면 그 염증 반응을 해결해주고 원래대로 돌려주려는 조직 재생 능력들이 또 생기게 되는데 그런 네. 조직 재생 반응들을 유도시켜서 손상된 연골이나 인대나 조직들을 보다 단단하고 두껍게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고요. 네네. 그림에서 보시는 뼈 주사는 그와 반대로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불이 나면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알람이 울리는 거를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무릎 안에서는 염증이 생기지만 실제로는 염증 반응이 억제되기 때문에 관절이 망가지는 걸 모르고 간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 손상이나 관절 손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증상만 조절할 때는 스테로이드가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네네. 관절에 망가진 부위가 있거나 아니면 연골이 손상된 부위가 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증식 주사 치료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확인되면 그 부위에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주기적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주입된 포도당 용액이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게 되고 그 염증 반응이 가라앉게 되면 그거를 따라서 돌아오는 재생 반응들을 유도시켜서 새로운 그 단단하고 보다 두꺼운 조직으로 재생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네. 재생되는 과정에서 원장님 좀 통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자,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주요 특징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증식주사 치료의 특징은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 외래에서 간단히 주사 치료로도 할 수 있고요. 피부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침습적인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관절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조직 재생이나 손상된 조직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정말 인대 손상된 부분이나 조직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보존적인 치료로 해결 가능한 건지를 먼저 확인하고 증식주사 치료를 시작해야지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수술적인 치료나 관절경 치료나 다른 줄기세포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들을 네. 증식주사 치료로 계속 끌고 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 환자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신 후에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주사 치료입니다. 그만큼 부담이 없는 치료법일 텐데요. 과연 나도 증식주사 치료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치료된 사람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실제 사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63세 어머님 치료받으셨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주사치료 사례는 63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네. 퇴행성 골관절염을 진단받으셨는데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통증이 좀 많이 심하다. 주로 굽힐 때 무릎 뒤쪽이 당기는 증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MRI 시술 전에 MRI를 보시면 무릎 뒤쪽에 하얗게 보이는 물이 찬 소견이 보이는데요. 네. 무릎 뒤쪽에 저렇게 물이 차게 되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뒤쪽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이 좀 심해지는데요. 네. 시술 후에 보시면 주사치료를 5회 정도 시행하시고 시술 후에 보시면 무릎 뒤쪽에 물이 찬 소견은 이미 없어졌고 내측 반월상륜골이나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 역시 우리 어머님이신데요. 62세 퇴행성 관절염 역시 고생하셨던 분이네요. 네, 6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무릎을 열이 나고 부어오르는 부종 증상이 심하다고 말씀하셔서 내원하셨는데 네네. 주사치료를 4회 정도 시행하시고 내측 시술 전과 시술 후를 비교해 보면 내측 반월상륜골과 무릎 앞쪽에 있는 부종이 내측 반월상륜골 손상은 많이 안정화돼 있고 무릎 앞쪽의 부종도 많이 감소해 있는 이런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여성분들한테만 치료 효과가 있는 걸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길 텐데요. 이번에는 네. 우리 아버님께서 또 치료받으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6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시고 그리고 증식 주사 치료를 하시기 전과 후를 관절경으로 비교한 건데요. 손상된 연골 조직들이 불안정성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무릎이 흔들리면서 연골 손상이 심해졌다고 하면 지금 증식 주사를 통해서 무릎이 안정화되고 흔들림이 줄어드니까 손상된 연골들이 다른 상처 조직으로 재생돼서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생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결이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조금만 더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